자, 이번에는 이제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랬죠. 전하는 가장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갖다가 가지게 되고, 같은 전하끼리는 반발력, 막내 구름이 지면 사이에 모인 전기에 한꺼번에 방전되는 현상이 있다. 대전체 영향으로 비대전체 전기가 유도되는 그 형태. 플러스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발산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2번이 잘못된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자, 각각의 전하의 크기가 6쿨롱인 두 개의 점전하 사이에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4뉴턴이었을 때 각각 전하의 크기가 12쿨롱으로 변경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2배로 작용하게 되는 그때 힘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힘은 우리가 두 개의 전하의 곱에 비례하게 되죠. Q1, Q2에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R제곱이죠.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2배로 했다는 얘기는 Q1, 2배, Q2 서로 같은 전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자, 거리를 갖다가 우리는 얼마로 했느냐를 갖다가 얘기하게 된다면 결국 이 부분도 2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Q 뒤에 되고, 자,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은 4배가 될 것이고, 자, 이 부분도 Q1, Q2에 관련된 식에서 4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은 형태의 크기를 갖다가 가질 것이다. 그래서 작용력은 앞에서 4뉴턴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크기의 1배가 되는 그 형태의 값을 갖다가 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쿨링 법칙에서 두 개의 전하 사이의 정전적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라. 힘의 크기를 갖다가 얘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자, 그 다음에 두 전기량이 곱에 비례하고 전기량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죠. 자,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자, 곱에 비례하고 전기량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 자, 1번이 맞는 그런 특성이겠습니다. 한번 밑에까지 한번 읽어보죠. 곱에 비례하고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죠. 반비례.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두 곱에 비례하고 전기량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전하 사이의 거리. 전하 사이의 거리나 전기량 사이의 거리나 서로 똑같은 얘기에 말만 바꾼 것 뿐이지 이건 모두 다 반비례다 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량 사이에 갑시다. 전기량 사이에 갑시다. 자, 좀 혼동되는 부분인데 두 전기량의 곱에 반비례하고 이건 잘못된 거고요. 전기량 사이의 거리 제곱에 비례하는 이것도 잘못된 부분. 그래서 우리는 두 전기량이냐 전자량이냐 이런 표현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되는데, 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 두 전자량이 아니라 전기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자량이 이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하량이 그 전기량을 갖다 뜻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기량 사이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자량이 아니라 전기량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좀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하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곱에 비례한다는 힘을 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법칙은 바로 뭐냐? 바로 쿨롱의 법칙이죠. 자, 여기서 렌치 법칙은 결국은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뭐가 변화하려면 일단은 자속의 변화량에 반비례한다. 이 마이너스 부분이 렌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크기가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 나사 법칙은 절과 흐를 때 전류의 방향에 같이 오른 나사가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진행하는 방향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와 자기 사이의 관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암페르 오른나사 법칙이다.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우스의 전개 법칙과 자개 법칙이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E의 DS라고 하는 부분, 폐곡면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입술문의 Q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개 법칙 같은 경우는 H의 DS다 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은 0이다. 이와 같이 두 개 가우스의 자개 법칙, 가우스의 전개 법칙,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법칙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맞는 것은
두 전화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힘은 바로 쿨롱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점전하 1쿨롱이 원점에 있고 마이너스 쿨롱이 1m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원점에 있고 1m 위치에 여기서부터 1m 위치에 여기 마이너스 Q쿨롱이 9쿨롱이 존재하게 되고요. 플러스 1쿨롱이 존재하게 된다면 결국은 전개의 세기를 갖다가 구할 때 위치가 0이 되는 지점을 갖다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것은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자, 두 개 분명히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전개의 방향은 두 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한쪽을 갖다가 1쿨롱으로 놨을 때를 갖다가 뜻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통해서 0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쪽을 갖다가 놨을 때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갖다가 찾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한쪽을 1쿨롱으로 놓고서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느 지점인지를 갖다가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갖다가 1쿨롱, 이 전화에서 발생되고 있는 임의 점에서 이 거리를 갖다가 우리는 x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개의 세기를 갖다가 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 자, 그러면 9 곱하기 10의 구성에 r제곱은 x의 제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q 1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방향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과 자, 두 번째는 이 전항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의 전개를 갖다가 구하면 되겠죠. 여기 또 9 곱하기 10의 구성인데 자, 여기서 1m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거리 x 지점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1 빼기 x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곱에 관련된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방향을 우리가 방향이 ax 벡터라고 한다면 이쪽은 마이너스 ax 벡터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합쳤을 때 바로 0이 되는 지점을 갖다가 찾는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이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과 똑같은 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한 분. 임의 거리에 대해서 이쪽 거리를 갖다 한번 생각해봐라. 자, 여기서 생각하면 이쪽 거리를 갖다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x라고 하는 부분은 이걸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같은 방향 성분을 갖다가 뜻한다라고 좀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 x라는 부분을 갖다가 통해서 안쪽으로 잡게 된다면 이와 같이 x로 표현되고 있지만 자, 여기서 이쪽을 갖다가 x로 잡겠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바로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힘이 합쳐서 0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 원 벡터하고 이 두 벡터가 0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죠. 따라서 이 원 벡터 부분은 이 두 벡터 결국은 이 2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해서 적용해서 서로 같은 것을 갖다가 찾아주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기서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관계식을 갖다가 표현을 좀 하게 되면 바깥에 놓고서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화가 결국은 넘겨져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서로 크기만 같으면 되는 그냥 플러스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련된 식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갖다가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우리 R 값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어떤 값인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부가 나와요.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2분의 1이라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부분이라는 것은 이쪽 안쪽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나타나게 되면 플러스 값을 갖다가 선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좀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2분의 1이라는 그 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